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 군포의 이하경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국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좀 가슴 아픈 뉴스를 봤습니다. 카드빚에 시달리는 40대 가장이 아내와 두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또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많겠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그 중에 가장 심한 이유일 거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이렇게 경제 이유에 몰리다 보면 빚을 내서 그걸 갚아가다가 아마 어려움 속에 빠져서 절망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에 그 개인이 빚 갚아주는 나라라는 그런 뉴스가 뜬 거 보셨을 거예요. 예, 봤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마치 이 정부 들어와서 개인의 빚을 어마어마하게 갚아주는 것처럼 각종 우리가 채무조정했던 결과들을 제시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일고 있다 하고 나왔는데, 저는 참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말 국가가 빚을 갚아주면 누가 이렇게 자식을 안고 죽기까지 하겠냐. 그래서 참 제대로 현실 반영을 못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 금융업 제도하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시장 정보나 협상력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 결과 금융사는 오늘날 동양그룹 사태에서 보듯이 어떤 위기가 발생해도 결국은 그 고통은 전부 채무자에게 돌아오고 말죠. 떠넘기고. 그리고 채무조정을 해도 현재 겨우겨우 연명할 수 있는, 정말 목숨만 붙어 살아있어라 하는 정도의 선을 남겨두고 거의 채무조정으로 상환하게 합니다. 장기간. 그래서 오늘 죽을래, 10년 후에 죽을래 하는, 어떻게 가혹하게 말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채무자가 이렇게 좋은 채무제도를 우리가 열심히 운영해도 영원히 비스굴레를 빠져 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기존의 채무조정제도인 행복기금,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여러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 또 빚에 시달리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이 채권자 친화적인 제도에서 이들에게 좀 더 도움받는 제도로 바꿔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금융감독기관,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좀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신문에 마침 우리 금융위원장님 포용성장인가요? 그거 다녀오셔서 거기에 가서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금융이 이제는 그런 것까지 돌아봐야 된다. 함께 살아가는 금융이 돼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역시 대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현재 우리 금융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날 이렇게 서민금융제도에 대해서 좀 개선하겠다는 안이 나왔죠. 기존에 혼돈이 많으니까 신용회복위원회나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 여러 가지 서민금융제도를 좀 하나로 잘 만들어서 효율성을 한번 높이겠다, 지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이 채무자들이 도대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막상 안다고 해도 어디에 가서 어디로 가는 것이 나한테 적절한지도 모르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만든 거라고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이걸 또 이제 법정기구화, 공공기구화 한다는데 좀 우려가 됩니다. 원래 신용회복위원회는 미국의 NFC처럼 민간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법정기구화 한다니까 과연 이것이 원래 의도대로 효율성 있는 걸로 갈지, 아니면 또 하나 공적기구가 거대하게 탄생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여쭤보면 되겠지만 물론 이 자료에 충분히 여러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논의할 기회가 있으리라 보고 현재 민간에도 다양한 지금 재무조정기구 또는 상담기구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체계를 인용해서 그것이 곳곳에 이제 뿌리를 내려가는 초기 단계에 있고, 근데 이것을 잘 살리고 공적기구와 우리 감독기구 또 앞으로 생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이런 것들이 상호 연계해서 역할을 잘 나누고 풀뿌리는 민간이 맡아서 하게 하면 좋을 텐데, 만약에 통합기구가 만들고 풀뿌리 기구들 전부 통합해버리면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난 다양한 그런 수요에 대해서 과연 대처할 수 있을까? 또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공적기구를 확대하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방대한 기구가 될 텐데 이것은 작은 정부 이론에도 맞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담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민간 기구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하는 어떤 센터를 민간 기구에 맡겨도 좋고, 또는 공적 기존의 기구가 소비자 금융 기구랄지 이런 데서 해도 좋고 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거대한 역할을 민간까지 끌어안고 공적 기구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산상도 그렇고 효율적인 면에도 그렇고 해서 다음에 논의 기회가 있겠지만 좀 고려해서 다음에 법안 만들 때도 좀 심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론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보도자를 통해서 냈는데, 한국 이지론이라고 우리 감독원장님 아시죠? 네, 잘 압니다. 금융 대부 예. 예. 그런데 주로 이 최근에 대부업 대출 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율도 높고 네. 이런 쪽이. 예. 그래서 좀 염려가 됩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만든 민간 우리 단체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개를 하다 보면 수수료를 받고 하는 업무다 보니까 일선의 실무자들이 기왕이면 똑같은 기관이 있으면 안내를 수수료 많은 쪽을 하게 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뭐 내가 결과물을 지금 수치로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 대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대부 중개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용인하는 것도 하여튼 우리 시민 정서상은 아직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대법으로 지금 규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대출 중개는 근절 내지 최소화시키고, 본래 이런 서민들을 위한 이 대부 중개기관 역할을 더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